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머니차트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금 시장이 다이나믹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이 좀 됐어요.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 3% 출발해서 플러스 2% 마감을 했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인데 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어제 미리 많이 빠져놓은 토라 나스닥과 뉴욕 증시에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상당히 조금 그 폭을 만회하려는 시도 자체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수준의 맥스 수치가 약 4% 수준이었는데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2.5%가 맥스 수치로 봤는데요. 또 그 흐름 이상을 좀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강한 시장이 좀 연출이 좀 됩니다. 자, CPI 예상치보다 어찌됐든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뭐 위로 올라왔으니까 예상치를 빗나갔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있었지만 빠르게 벗어나는 분위기예요. 시장을 오늘 어제죠. 뉴욕 증시를 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가장 크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CPI가 안 좋게 나와서 더 이상 경기 침체 분위기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공매도의 쇼커버링 이슈가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잡아먹어 가면서 빨리 갚아야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공매도 쇼커버링 이슈,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빠르게 공매도 수량들을 갚아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CPI가 악재였지만은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게 단발성 이슈도 있으니까요. 근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다음 달에 강하게 올리던 말던 오늘의 시장 모습은 네가 어쨌든 나는 간다 이거거든요.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고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 빨리 갚는 쇼커버링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들 탄력적으로 받는 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한번 반등을 크게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따라 올라가는 추이가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도 우선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능한 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현재 시간 12시 기준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이 2천억 이상 코스피 순매수 상황을 보여주고요. 개인만 4천억 이상의 물량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꼭 좀 쥐고 계시고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종목들을 AS하고 추천주도 좀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매도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 역시나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종목인데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오늘 신라젠도 두 번째 연상을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 흐름 자체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신라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잠겼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신라젠의 모습인데요.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전의 바이오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묻혀있던 그 시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이 코로나 이전의 흐름, 업황들의 움직임 자체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포인트, 우리가 일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시장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빠질지언정 그런 흐름이 계속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가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봐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상장했던 종목들, 거래 정지였다가 재상장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IPO를 통해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 내 흐름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좋지가 않았는데 그 틀을 다시 한번 깨주면서
이전의 시장,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19년도 이전의 시장으로 흐름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대응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과도기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지나게 된다면 다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내년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AS를 좀 할게요. 셀트리온부터 좀 볼게요. 오늘 5% 정도 우선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계속 이제 버티시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지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5%가 올라가요. 뭐 시장이 원체 강하니까 딱히 종목이 좋아서 간다고도 좀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오늘 원체 강한 시장이니까. 그래도 쌍바닥 찍으면서 라인이 좋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를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좀 드렸지만은 이 추세 하단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좀 큰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 그림 자체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여기 하단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전제 조건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나오는 회사들, 실적이 좋은 회사들 앞으로가 거기에 부합했고 그러면 이 하단 자리를 깨더라도 다시 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하단 자리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버티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셀트리온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 램시마도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슈거리가.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나 잘 나오겠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성장성 보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도 공매도 쇼 커버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조금 먹어 들어가면서 빨리 갚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매도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증권사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항상 껴 있어요. 공매도 보면은 퇴출시키면 안 될까 싶기도 해요. 좀 답답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잘 빨리 주식을 매입하면서 시장을 좀 올려주길 바랍니다. 굉장히 바쁠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 볼게요.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종목만 AS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삼성물산이 그래도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어요. 꾸역꾸역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꾸역꾸역 떨어지던 말던 매일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시장이 안 좋아도 갈 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꼭 봐야 되잖아요. 오늘 삼성물산 흐름 괜찮게 움직여줍니다. 한 3.7%가량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그간에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자리에서 오늘 그래도 최근 자리에서 최고가 자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그 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말씀드렸죠? 요거 갭 메우면서 간다? 뭐가 조건이죠? 실적 흐름이 괜찮다면. 자, 올해 하반기는 더더욱 중요할 겁니다.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기관과 외인들이 눈여겨볼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슈 자체. 기관들이 매수할 종목. 왜요? 하반기 때 실적 안 좋다고 침체 얘기 나오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매수하고 뭔가 모멘텀거리가 있으니까 매수 대응을 한다는 거죠. 불법적이진 않지만 먼저 기업 방문을 통해서 뭔가 이슈거리를 파악하는 게 항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관심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딱히 AS라고 할 건 없지만 태경 BK가 제가 보건데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단기 반등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이랄까요?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런 반등이 있었잖아요. 팡팡팡팡 칵 튀어 올라가는 거.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꺾였었지만 꺾였다가도 시장이 조금만 괜찮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돌아오니까 오늘 4% 이상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한번 팡 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게 조금 주봉으로 보고 맞춰보자면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N자형 패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고점 자리가 이제 9월 19일 날 6,780원 자리인데 이 자리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추천은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거라서 9월 27일 날 드리는 거라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이전에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그렇죠? 추천드리고 큰 수익이 났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중인데 조금 이제 답답하긴 해요, 움직임이. 근데 오늘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이 9%가 나왔었는데 조금 과하긴 했어요. 그럼 오늘 돌려 세우고 5장대로 더 갈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초에 빠르게 세우면서 우선은 6,000원대까지 안착 흐름을 1차로 보시고 그 다음 7,000원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줘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HN인데요. 오늘 2%, 2.7% 정도 반등은 나와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큰 폭은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3% 가까이 나와주는데 일단 매수가 위로 다시 한번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힘든 시장에서 실패 안 했어요. 그렇죠? 안 떨어졌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떨어졌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올라갔다가 약간 밀렸다가 매수가 근처에 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요거 아직 매수 안 하셨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구간대. 가장 진짜 싼 자리는 5만 원 아래긴 한데 5만 원 아래가 다시 올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오늘 자리가 요 바닥 자리에서의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한 6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만 원대까지 본다면은 가뿐하게 수익률 한 20% 가까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짧게 본 거고 전고점이 여기 자리예요. 6만 6천 원대 자리까지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거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힘들긴 하지만 갈까 싶은데요. 크게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멀다 말씀드리잖아요. 한참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찰나였어. 그죠? 여기서 60% 먹었잖아요. 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여기서 65% 먹었죠? 여기서 20% 가까이 먹었잖아요. 가려고 하는 찰나에 시장이 조금 시장 때문에 얻어 터졌어요. 하지만 기회는 확실한 것 같죠? 딱 보시더라도 전체 흐름상을 보시면 나쁜 자리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실적 기대감 있어요.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화전자 볼게요. 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나서 시장이 좀 갑자기 또 꺾이는 바람에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은 나와요. 근데 자화전자가 올해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 발생하는 대규모의 매출 포인트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진짜 매출이 커지거든요. 지금 매출이 3천억대인데 잘 나오면 1조까지도 나와요. 매출 자체가. 왜요? 아이폰 15로 가거든요. 확정 상황이에요. 확정 상황. 아이폰 임원들이 작년에 와가지고 실사 끝내고 올해 4월에 공장을 지었고요. 짓기 시작했고요. 내년 3월에 공장 완공돼요. 아시겠죠? 그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그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뭐 비중 있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차분하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요. LNF예요. 완전 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뭐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겁니다. 자, 우선 LNF의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퍼펙트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너무나 실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딴 것보다도 이 공매도 쇼 커버링 이슈를 잡는데 뭐 회사 시총 따라서 비중을 잡지 않고 회사 이 코스닥 기준에서 따져봤을 때 금액적으로 가장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예, 그걸 제가 포인트로 좀 잡고 싶습니다. 10월 11일 기준 아래 보세요. 10월 11일 기준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 회사예요. 에코프로 BM이랑 해서 이것도 공매도 잔고가 꽤나 많은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에코프로 많이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좀 안 가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요.
에코 프로비엠 약간 밀리긴 하네요. 근데 어제 에코 프로비엠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약간 오늘 좀 붐이 불었는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해결을 하려는 이제 정리하자, 빌린 거 정리하자는 시도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튀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공장 진행하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양극재 공장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조금 약간 이거 안 된다 하지만 이거 설립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역시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관들이 LNF, 외인들이 LNF에 대해서 빠르게 갚아 들어가면서 매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 기관들이 거기에 부합하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공매도 쇼커버링 이슈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라 가장 많아요. 이거를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주가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LNF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조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즐길 건 즐겨야 되니까 오늘 또 금요일 오랜만에 이런 급등장이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추가 흐름 또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했어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제 뉴욕 증시의 시장이었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까지 예측해야 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일단 즐기실 건 즐기시고 또 다음 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